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병사 있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최수근인데 그 최수근 상병을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크게 불거진 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명 혐의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장관 이첩 대기 명령 없었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어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그러니까 그 1사단장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요. 8명, 그다음에 이제 과실치사 이런 말들을 일단 기억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사단장까지를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민간 경찰에 이첩을 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항명 사건이 됐어요. 이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이 국방장관 명령을 어기고 이제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항명 사건인 거죠. 수사단장이 항명 사건을 일으켜 이제 이런 전대미문에 그런 희한한 사건도 다 있다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본격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민간 경찰에 넘기라 말라 이게 이제 그 핵심 논란의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나한테 경찰에 넘겨라 말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넘기지 말라. 이첩 대기. 그 명령을 들은 적이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이 됐는데요. 지금 보직 해임 상태입니다. 이 보직 해임이 된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 죄명이요. 아주 무시무시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 항명 수괴. 수사단장을 비롯해서 수사단에 혹은 다른 뭐 관련자들 여러 명이 국방장관의 명령을 어겼다. 그 명령을 어긴 집단의 우두머리가 박정훈이다. 집단 항명 수괴. 그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군인으로서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해병대 대령인데요. 곧 별을 달아야 될 입장인데 집단 항명 수괴라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제 이런 이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박정섭 수사단장이 실명으로 입장문을 낸 겁니다. 혐의자 8명 업무상 과실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 이 내용을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자 8명이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다. 사단장 포함해서 경찰에 이첩하겠다. 민간 경찰에 이것을 자기의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 세 사람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말이 이어집니다.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 이것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이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 국방부 차관 문자 내용,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 문자 내용이 무엇이고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이고 이걸 이제 소상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녹취된 것이 있으면 녹취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차관이 장관님 말씀을 내가 방금 전에 들었는데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군요. 이렇게 법무부 차관이 직접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달한 건지 차관의 개인의 의견이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박정훈 대령하고 국방부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은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범철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 건 맞은 것 같은데 이종섭 장관 지시라는 점을 내세웠는지 만약 그렇다면 신범철 차관이 이를 해병대 지휘부에 전달한 방식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차관도 국방부 장관의 긴급 지시사항입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그랬는지 그게 개인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장관의 지시라는 것, 장관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전달을 했는지. 두 번째는 만약 그랬다면 그 전달한 방식과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밝혀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7월 30일입니다.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죠.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를 했고, 이 수사 보고서를 이종섭 장관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명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이게 결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31일, 해병대에 경찰 이첩을 보류할 것을 신 차관과 법무관리관실을 통해 지시했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냐? 이 박정훈 대령은 개인 의견이라고 그랬다. 문자 내용만 있었다. 그 어디에도 장관으로부터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장관이 경찰 이첩을 잠깐 대기하라 라는 명령을 들은 바가 없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징계, 보직해임한 거, 그 다음에 수사단장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즉각 보류해라. 긴급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 직접 대면으로 전달했고 부사령관이 사령관에게 장관 지시를 전달한 것이다.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 직접 대면으로 전달했고 부사령관이 사령관에게 장관 지시를 전달한 것이다.
분명히 장관의 추가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 말이니까 국방부의 입장인 거죠.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다. 그런데 이제 박정우는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죠. 지금 전 대변인 뭐라고 그랬냐?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 차관은 문자 안 보냈다. 장관 지시를 구두로 중간에 전달한 사항은 있다. 말로 전달했다.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박정훈 대령은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사실관계가 틀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신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정 인원의 혐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냈고, 김계환 사령관은 이를 박 대령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차관이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병사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국력에 휩싸여 순직을 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관련자 8명 지휘관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경찰에 이관했다지 않습니까? 여기 8명 중에 이 사람은 빼라. 이런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수단장은 빼라. 사단장이 무슨 죄가 있냐? 이제 그런 식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겁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내용을 부인을 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제 국방부 대변인실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 그랬네요. 이제 지금 박정훈 대령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최상병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하였다. 명령에 따랐다 이 말이죠. 난 대통령 명령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고 잠시 대기하라는 그러한 명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 얘기는 뭐냐면 국방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다가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다. 잠시 대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 해병대 사령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을 불러다가 야, 이 사람은 빼. 이럴 것까지는 없잖아. 이제 그래서 특정 인원을 빼라. 그걸 삭제하라. 했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사단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는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이튿날 이제 실명을 내걸고 국방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 얘기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훈 수사단장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말을 아껴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뭐라고 했느냐? 해병대 사령관도 박정훈 수사단장 편을 들어버렸습니다. 이첩 보류를
박대령에게 지시했고 차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국방부 관계자는 또 뭐라고 했느냐. 법무관이 박대령에게 전화한 것은 장관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다. 사실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지금 이 장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로 다시 조사하라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 사실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는 혐의자들을 삭제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이첩까지는 2, 3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수사를 즉각 보류한다. 긴급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의 내막은 뭐가 있을까?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또 있는 것처럼, 그 내막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말이죠. 참 복잡합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명이냐 외압이냐 진상규명 태풍의 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명이냐 외압이냐 항명이냐 외압이냐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거냐 아니면 국방부 혹은 그 어떤 곳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호우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최수근 상병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드디어 대통령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외압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배우로 등장한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나 별도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뭐라고 했느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보고서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혐의 사실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유다. 대통령실이 그 수사단의 수사 보고, 수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보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한 보고서에 담긴 사건의 진상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한 보고서에 담긴 사건의 진상을 대통령실에 누군가는 감추려 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에 누가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책임을 눈감아 주라고 사주한 것인가? 이게 이제 해병대 1사단장을 말하는 겁니다. 해병대 1사단 지휘부 1사단장이지 누구겠습니까 이게. 만약 그 과실치사 혐의 8명 중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1사단에 있는 사단장이든지 사단의 최고 참모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눈 감아주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장관 결재를 받고 경찰에 넘어갔던 보고서가 돌아오고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만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30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 결과 내용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이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여기에 전달했으면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뭔가 외압을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행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인 거죠. 국방부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지휘부를 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지난 2일 이첩했다. 보류하라고 그랬는데 이첩을 해버리고 말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한 뒤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윗선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 보고서를 축소, 왜곡, 은폐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국회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윗선 개입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여러 주장들이 정확하지 않은 면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 문제는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윗선으로 지목된 한 대통령실 관계자. 해병대 수사 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보고받는 자리에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결국은 그 해병대 순직 병장, 상병, 최수근 상병, 장례식까지 국민들의 슬픔과, 그 다음에 국민들의 감동 속에 성대하게 잘 치러졌는데요.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병대 병사가 이렇게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급류에 휩쓸렸느냐. 이 상황을 수사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입니다. 수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불거진 일인데요. 정말 우리나라 이 공조직, 공무원들, 지휘체계, 이거 정말 문제가 많고, 그러한 것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래서 이 진실 규명, 그건 이제 차차 또 되겠지만, 그러나, 집단 항명 수괴라는 그런 흉측한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그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항명을 하고, 그러니까 항명이 맞다면 박정훈 수사단장은 항명을 2번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첩해가지고 그게 항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일이 다 끝났는데 또 보직 해임한 것에 대해서 또 항명을 하는 거고. 그러나 만약 국방부가 국방부 장관이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을 직접 불러서 지시한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뭐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부사령관, 뭐 법무관리관, 국방부 차관, 왜 국방부 장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뭐 해군 참모총장 최초에 이 세 사람한테 대면 보고를 했다잖아요. 그러면 고려하다도 이 고려하라는 말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했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 해병대 부사령관, 부사령관, 차관, 법무관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수사단장한테 이야기를 했다 하니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또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말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여기에 개입을 했다면 이 또한 이제 일파만파로 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실에 뭐 국가안보실에 그 누군가가 대통령 용산에서 아무튼 해병대 1사단장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관계는 없지만 수사 결과가 이게 좀 너무 과하다. 그런 단순 의견 표명이었는지 8명이나 과실치사로 몰아가는 건 좀 너무하잖아. 일반 국민 정서도 그게 있었습니다. 최수근 상병이 순직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병대 그 지휘계통에 있는 제 위관급, 뭐 영관급, 그 다음에 장군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줄줄이 과실치사 혐의를 씌우는 것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지금 박정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말이야.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 욕먹기 싫어서 거의 혐의 관련도 없는 사람까지도 다 줄줄이 끌어다가 8명 그냥 일을 경제로 세워가지고 전부 다 과실치사 이래버리면 이거는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보고 야 아무리 국민들이 그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걸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냐? 이제 이런 의견을 단순 의견을 낸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이 해병대 1사단장하고 뭐가 관련이 있거나 해병대 1사단장이 대통령실 쪽으로 구명운동을 했거나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은 이제 이건 큰일이 되는 겁니다. 이건 큰일이 되는 겁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대통령한테는 전혀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기네 손에서 그냥 얼렁뚱땅 이런 일을 해치우려고 했다면 그것 또한 대통령한테 커다랗게 누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